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예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1920년대 우리가 항일운동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말 앞에 특히 이제 신간회로 대표되는 1920년 대표적인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을 살펴봤는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 막 사회 곳곳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사실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그 중심 세력은 학생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냐면 고종의 죽음이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죽고 1926년도에 그의 아들 순종이 또 죽어요. 항상 왕이 죽었으니까 황제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 모여든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1926년 순종 죽음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한 운동이 있으니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자, 이 60만세 운동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그 계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어떤 신간회, 이 신간회, 민족 유일당 운동이 어떤 그 결성이 된 그 계기를 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60만세 운동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했는데 그 후원을 해줬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이란 말이야. 천도교 세력이란 말이야. 함께해서 일제타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오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신간회, 민족 유일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신간회가 이후에 민중대회를 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산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 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또 어떤 거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전라도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합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일본인 학생도 타고 있었고 조선인 학생 타고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괴롭힌 거야. 머리채 잡고 괴롭힌 거야. 괴롭히니까 조선 학생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패싸움이 벌어져. 쉽게 얘기해요.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걸 처리하는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훈방 처리해주고 막 했는데 조선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 분개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 광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광주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2의 3.1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보면 여러분들 60만세 운동도 그렇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맞서 결연히 투쟁했던 그 중심 세력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이 누구냐고요? 대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똑같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들 3.1 운동도 역시 유관순 다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 일제강점기를 보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일제에 맞서서 저항했던 그 중심 세력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우리는 희망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은 여러분들 역사의 거인이에요.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그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중심 세력 학생뿐만 아니라 광복되고 있는 현대사에서도 4.19 혁명 그리고 5.18 6월항쟁 이어질 때까지 그 학생들이 늘 중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중심은 단연코 학생이었어요. 이걸 왜 배우냐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DNA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역사의 거인이었던 그 학생들을
이 닭장 속에 가둬놓고 말이죠. 이 학생이라는 존재는, 역사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 푸른 자유의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그 독수리를 닭장에 집어넣고 너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야 라고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자유를 향해 마음껏 하늘을 나는 독수리인데 나도 모르게 난 닭인가 봐 라고 사는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닐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역사 속 학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학생은 근현대사 역사 속 거인이었다. 역사의 거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년운동. 소년운동의 주제는 소년들이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유명하죠. 여러분은 이미 다 그 수혜자 아니야, 수혜자. 한 13년 동안, 태어나서 13년 동안은 다 그 소파 방정원 선생님의 덕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5월만 되면 어른들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거 다 그러니까 소파 방정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방정원 선생, 이 천도교 신자예요. 천도교는 뭐야, 여러분? 동학을 바꾼 거잖아. 동학이 제일 중요한 게 인내천 아니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매맞는 존재였어요. 부모님, 아버지 술 심부름하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 술주정 받는 존재. 그냥 많이. 그런 어린이들도 하늘이다.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인내천의 연장선상에서 방정원 선생이 바로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대접받아야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 네, 이건 이제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근후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보시면 소년, 여성, 형평 이 모두 다 그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형평운동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 형자가 뭐냐면 저울 형자예요.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이거든. 그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 자라고 하는 건데 고기 썰고 고기 달고 이것은 누구예요? 백정들 아니야, 백정들. 그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왜? 아니 분명히 1894년 군국기무처에 의해 가지고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내 자식들은 왜 학교 가서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데 왜 학교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주에서, 경남 진주에서 출발했던 그런 운동,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그 소외받고 있었던 그 계층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20년대 정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 여러분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암살, 밀정, 이거 다 의열단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암살에 보면 그 김원봉이 등장해. 의열단 단장이 김원봉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대사. 배를 타고 탁 백범 김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때 누구쇼?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아주 그러면서 이 김원봉의 역사에 쫙 또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천만 배우 쫙 등장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김원봉입니다. 뭐 이 김원봉은 일제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현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일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이 김원봉이었다. 이 김원봉의 현상금이 깨진 게 현대사로 와서 그 빈 라덴,
미국이 건 그 현상금 빈 라덴이 되어서야 이 김원봉의 현상금이 깨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제강점기 정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의열단의 김원봉입니다. 막 여기 펑 저기 펑 펑펑펑.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죠.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의 총잡이로 유명하죠. 일대 천. 일본 경찰 1000명과 맞상대를 벌였던 그 총잡이 이 김상옥. 김익상은 또 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폭탄 투척한 다음에 놀라서 경찰들이 쏟아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경찰들이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여기 지금 폭탄 터졌으니까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라고 수습을 하고 사라지는 이런 여유를 보였던 신출귀몰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이기도 하고요. 나석주 지금 서울의 이 롯데백화점 그 자리, 그 다음에 그쪽 옆에 쪽 내려오면은 지금 이제 하나은행일 겁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외환은행 본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 동양척식 주식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자리가 식산은행, 일본 어떤 경제 침탈의 중심에서 식산은행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에서 폭탄 던지고 저기 동양척 정말 이 명동 일대를 그냥 막 공포의 도가니로 그냥 쏟아 넣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나석주였습니다. 하여튼 1920년대는 정말 이 의열단의 활동으로 일본으로서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던지고 투쟁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직. 이게 바로 의열단. 바로 이렇게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런 어떤 그 방향 지침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신채호예요.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네, 폭력으로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으로서 적 일제를 타도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는 좀 이런 걸 보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폭력은 한편으로는 용인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상대적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거보다 더 큰 폭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폭력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열단. 192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선택했던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 특히 여러분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김원봉의 의열단의 행동 방침을 주었던 게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20년대 우리가 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20년대가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것을 이제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의식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또 혜택 보고 있잖아. 우리 10월 9일날 쉬잖아. 왜 조선어 연구회가 이렇게 만든 한글날, 그때 각야날이라고 불렀어요. 이 각야날 덕분에 우리가 좀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지. 적어도 하루 쉬고 있는데 왜 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쉬게 해줬던 그 조직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감사하잖아.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한글날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었고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내가 편하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주신 분인데.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한글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만들어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요 조선어 연구회.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조선어 학회로 바뀌어요. 1930년대. 역사에는 이제 아까 그 신채호, 조선혁명선언의 신채호, 조선사 연구처, 조선상고사, 이런 게 있고요. 박은식. 네. 이 박은식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었다면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입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와 같은 그런 저서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1920년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흘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온기의 아리랑이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 정말 각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시대. 이게 바로 1920년대였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것을 또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1920년대 분명히 존재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정말 활발하게 뭐 신간회, 대중운동,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너무나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외, 야, 이제 한반도 밖을 벗어나면요 3.1운동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국내 진공작전 항일 무장투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1920년대 국외 항일 무장투쟁의 시대로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